자, 이번 시간에는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몇 강 이렇게 달지 않고 올렸다가 금방 내릴 거야. 왜냐면 이런 자료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올렸다가 금방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수계를 배웠다, 그지? 분수계를 진짜 선으로 그린 게 상경도가 산몇도가 상경도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분수계 진짜 산 사이로 뭐가 흐릅니까? 하천이 흐른다. 자, 그래서 분수계와 분수계 사이, 자, 분수계 안쪽을 우리가 하천 유역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계는 물을 나누는 경계로, 자, 강은 이 산을 넘을 수 없다.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유역이나 하계망이라는 개념 기억해야 되고, 상류와 하류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평균 경사, 평균 하폭, 평균 유량 적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경사, 하폭, 유량 혹은 유속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 평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류의 평균 유속은 하류보다 느려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렸던 사람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 그러면 도대체 왜 하류가 평균 유속이 빠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A강과 B강을 그렸어요. 자, A강과 B강 중에서, 자, 이게 크기가, 네모 크기가 다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하류겠어? B가 하류겠지? 유량이 많으니까. 물론 하폭이 더 커지겠지.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유량이 많을수록 유속이 빠릅니다. 한번 볼게요. 자, A는 하폭이 1이야. 선생님 금방 적어볼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A강의 하폭을 1이라고 가정했어. 그러면 이게 네모 크기가 똑같으니까 B강의 하폭도 1이라고 가정할게. 그 다음 이 네모칸 안의 유량을 1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B강은 유량이 뭐라고 적으면 될까?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A 하천의 유량 1이 흘러갈 때 마찰되는 부분 있잖아. 마찰되면 속도가 늦어지겠지. 여기 마찰면이 세 군데입니다. 자, 거기 반해서 B는 마찰면이, 자, 이렇게 물이 흐르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겠지. 마찰면이 7개야.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유량 1이 흘러갈 때 유량당 마찰면이 얘는 3이야. 근데 이에 같은 경우는 유량 1당 마찰면을 계산해보면 7 나누기 3 하면 된다, 그지? 그러면 1유량당 마찰면이 2.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찰면이 유량당 마찰면이 더 크다, 그지? 마찰이 많을수록 유속은 느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균 유속은 하류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말을 생략하고 경사가 어디가 급하다 완만하다 하폭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유속은 하류가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순간 유속 같은 건 이제 상류 쪽이 경사가 많이 급할 경우 순간 유속은 상류 쪽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균 유속은 하류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속에 관해서는 아마 잘 묻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내용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지. 자, 선생님 어떤 학생 질문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은 동고서저 지형의 영향으로 두만강을 제외하고, 두만강의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두만강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다지. 여기가 백두산 앞으로 가는
앞으로 가는 압록강, 뒤로 가는 백두산이 여기다 그지? 뒤로 가는 두만강 해서 두만강이 동해로 가는 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하천은 황해나 남해로 흘러갑니다. 왜냐면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인데 동고서저의 지형은 무슨 뭐생대 몇 기, 신생대 3기, 무슨 운동, 경동성, 요곡운동 때문이다. 계속 반복하세요. 자, 항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길잖아. 길게 가겠다, 그지? 그래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보다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 길기 때문에 하천 퇴적 물질이 아주 미립질이다. 미립질이 퇴적된다, 그지? 얘가 바다에 쓸려 나갔다가 심지어 조차가 커서 다시 쓸려와서 쌓이더라. 그게 갯벌이었지. 그 다음 여기는 유로가 짧으니까 아직 입자가 큰 모래가 많이 퇴적되더라.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는 해수욕장이 많다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유량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 기억했어야 된다, 그지? 강수량 계절차가 크다, 여름 집중. 그래서 유량 변동이 큰데 그걸 하상 개수가 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말로 유황이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니? 불안정하다라고 말해도 같은 말이야. 유황, 물이 흐르는 상황이 불안정하다. 자, 하상 개수란 연중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 그래서 뭐 1대 300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도 있었단 얘기지. 그러면 작을 때 1이면 300배 분다. 자, 저기 콩고강 같은 경우는 1대 3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하상 개수가 상당히 큰 이유는 여름철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 외의 계절은 강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어. 그 정도로 용수가 부족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이 있었다 없었다 하니까 수력 발전하기도 힘들고 하천 교통도 사용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저수지나 댐 등 수리 시설 건설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 녹색댐 해서 산림 녹화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했던 것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하천의 세 번째 특성이 감조하천이었다. 그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 주로 하구 쪽의 수위 차이가 크게 나겠지. 자, 그래서 항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잘 나타난다 되어 있고 동해안은 별로 그런 감조 하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역류를 하면 바닷물의 영향으로 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겹치기도 하겠다, 그지?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염해 방지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구뚝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 뭐냐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니 전력 생산해서 좋다. 이거 아니다, 그지? 요거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상류 댐들은 전력을 생산한다, 그지? 수력 발전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하구뚝은 수력 발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구뚝 있는 세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세 군데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이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생태계가 있었겠다, 그지? 근데 그런 강물의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에 자, 연안 환경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런데 그 하구뚜기를 교통로로 쓰지 그런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한강의 유량 변화에서 7, 8, 9월 항상 Y축, X축이 뭔지를 봐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하루 유량 봤을 때 7월, 8월, 9월에 거의 유량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집중호우, 장마 등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할 정도로 유량이 급증하나 겨울에는 가뭄이 지속되기도 한다. 하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감소하기도 한다. 자, 요걸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봐라. 하면 하상 개수가 크다. 내지는 유황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 우리나라 하천은 과거에 비해 하천의 유량 변동 폭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댐이나 저수지 같은 수리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자, 상류에 댐을 만들면 물을 가둬놨다가 물 없을 때 풀 수 있고 그 다음 물이 많아지면 위에서 가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상 개수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하상 개수가 커졌다고 할래? 작아졌다고 할래? 작아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단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가나 시기다 했습니다. 가나는 1월 아니면 7월이래. 얘가 1월인지 얘가 7월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지? 한강대교에서 측정한 한강의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1월일까 7월일까를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한 3일쯤에 뭐 유량이 엄청나졌다가 또 내려갔다가 유량이 올라갔다가 유량이 내려갔다가 한다 그지? 근데 나 시기에는 유량이 계속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볼 때 가나 중에 어디가 여름일까? 포구 우리나라 여름 강수 집중. 자, 가가 7월임을 알 수 있고 나가 1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기억을 보면 가는 1월이고 땡. 자, 가는 나보다 그러니까 여름은 겨울보다 물이 많아졌네. 한강대교 일대의 평균 유속이 빠르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유량이 많아지면 유속도 빨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속이 빠르다. 맞다. 자,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다. 겨울에? 아니다. 그지? 자, 나의 유량 차이를 우리는 무슨 개수라고 표현하니? 하상 개수가 크다라고 표현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상 개수가 크기 때문에 수운, 다시 말해서 하천을 이용한 교통수단 발달이 불리하겠지. 물이 많았다 적었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서 수업에는 가미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을 비교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게 중상류에 볼 수 있는 거, 하류에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상류에서 가미공유하천을 볼 수 있겠다, 그지? 왜냐면 가미공유하천은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신생대 지각변동, 이거 무슨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 신생대 몇 기, 3기 이런 거 계속 반복해야 돼. 융기에 의해서 대하천의 중상류 산지 지역에서 얘가 융기를 해버리니까 침식기 주면이 내려가서 모방 침식해서 만들어진 거야. 하방 침식했다. 더 설명 안 할게. 자,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 레포츠 하기 좋겠다. 이 레포츠라 함은 래프팅 같은 걸 말합니다. 래프팅 타기 재미나겠다. 이런 것들.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자, 그 다음 단구를 볼게요.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단구, 계단 모양의 언덕이야. 언덕구자. 자, 그래서 과거 하천 바닥이 범람원의 집안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지. 단구는 고도가 높아 집중호우에도 침수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얘는 고도가 높다. 그래서 침수되지 않는다. 이거 체크. 그 다음 과거의 강바닥이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산은 대체로 경사가 되게 급하잖아. 근데 이런 산 속에 이렇게 그나마 평평한 땅이 있으니 자, 여기 사람 살기 괜찮겠네. 취락,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 농경지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미공유하천 같은 경우는 융기가 서서히 일어나는 바람에 하방 침식과 하방 침식만 한 게 아니라 하방 침식만 계속 땅만 판 게 아니라 얘가 측방 침식도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측방 침식은 뭐 하는 거야? 얘는 유로를 변경시키더라, 그지? 기억나니? 자, 유로가 변경되면서 자, 이런 가미공유하천에도 구하도가 나타난다라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지? 그러면 이쪽이 공격사면이고 이쪽이 퇴적사면이네. 퇴적사면 쪽으로 이렇게 완만한 이런 땅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당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당구는 이게 가미공유하천이라면 당구는 어디에 있을까? 강이 이렇게 만약에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구는 대체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태적사면 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볼 수 있겠네. 자, 이런 자료를 딱 줬다. 이런 글씨 없이 이런 게 안 적혀 있더라도 딱 보면 아, 여기가 등고선이 상당히 급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이구나를 알아내야 돼. 그리고 여기는 하방 침식했구나. 자, 그래서 윤기와 관련한 가미공류 하천이구나를 지도를 통해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구를 찾아봐라 하면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가 당구가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당구는 태적사면 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당구에 자, 이거 밭기호다, 그지? 밭농사를 하거나 이 점점이 집이라고 했잖아. 여기 학교도 있네. 그래서 취락이 들어서거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천에 중상류 하는데 선상지가 탁 나왔다, 그지? 선상지는 하천의 무슨 지역이었어? 태적지형이었다. 태적지형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였다, 그지? 선상지 나오고, 그 다음 범람원 나오고, 그 다음 삼각주의 순서대로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이렇게 나왔다, 그지? 자, 그래서 하천 계곡의 입구에서 만들어진 부채 선자, 부채의 모양이 태적지형 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보니까 자, 뭐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산을 찾아봐. 여기가 이렇게 산이네.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산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땅이 만들어졌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가 그러면 선상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선상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선상지 지도 1개 내지 2개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도를 제시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런 지도 한번 잘 봐두시고 선상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경사가 이렇게 급하다가 완만해지는 경사 급변점에서 물이 팍 흐르다가 이렇게 되면서 유속이 감소하면서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쌓였다. 그지? 기억나니? 자,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 선상지 단명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래서 선정, 선앙, 선단 순서로 이렇게 갈수록 입자가 작아졌잖아. 자, 그런데 선정에서는 아직 물이 안으로 스며들기 전이야. 그래서 곡구치락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선앙에서는 물이 이렇게 입자가 굵으면 통통거리면서 위에서 물이 흐를 수가 없어. 물이 쑥 빠져서 지하로 흐른다 말이지. 그래서 복류, 숨을 복자 써서 복류하다가 얘가 이제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여기서 튀어나온다. 용천이라고 표현했다. 그지? 그래서 요 물을 중심으로 칠하기 입지하거나 논농사를 한다라고 했던 거. 우리나라에는 규모가 큰 선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경사급변점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나라 산들은 대체로 저산성 산지가 많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사가 되게 급하다가 완만해지는 이런 경사급변점이 별로 없다. 자, 그 다음 선상지 같은 경우는 상류 태적이기 때문에 빙하기 때는 많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심화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천 중상류 일대 지형 보고 있는데 중상류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천 침식분지 했단 말이야. 우리 앞에서 선상지, 퇴적지형 나왔는데 또 침식분지.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중상류로 묶어가지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별 침식 받았던 거 기억나지? 변성암이 있었는데 화강암이 간입하고 위에가 뜨득 터져 나갔는데 이 전리를 중심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좀 깎였어. 깎이고 나서 화강암이 드러났다, 그지? 화강암은 변성암에 비해서 침식이 잘 된다고 했어. 그래서 화강암이 푹 깎였다 했지? 무슨 침식이야? 차별 침식이지. 그래서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더 잘 깎이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데 발달한다. 그래서 춘천, 양구 이런 데가 대표적인 어떤 사례 지역이다 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산지로 둘러싸여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희 생각해봐.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습니까? 기온은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기온 정상 현상이야. 자,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은 뭐냐면 올라갔는데 되려 따뜻한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뒤에 우리가 바람할 때, 기후할 때 나올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산이 있잖아. 산이 있어. 그러면 낮이 되잖아. 그러면 이쪽이가 햇빛이 더 많이 받겠지. 요 꼴짜기보다.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요 공기가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럼 상대적으로 요 꼴짜기는 차갑단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자, 공기는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냐면 차가운 곳에 기압이 더 높겠다, 그지? 자, 그래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낮에는. 자, 그래서 낮에는 산 위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막 이렇게 아래에서 불어옵니다. 자, 근데 이제 밤이 됐어. 밤이 되면 이쪽 산 쪽이 더 빨리 식어버려. 요 밑에 쪽보다. 그래서 여기 너무 차가워져.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산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밤에 되면 왠지 낮보다 산 숲속 냄새가 더 나. 산에 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분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밤이 되면 이쪽에 이제 무거워진 이 찬 공기가 아래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분지 바닥에 너무 차가운 공기가 퉁 하고 떨어진 이 공기가 밑에 꽉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보다 요 밑에가 더 기온이 낮아. 그걸 우리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지 바닥의 기온이 상층보다 더 낮아져 버리지. 원래 기온은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 분지 바닥이 여기서 요 냉기류가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너무 찬 게 꽉 차여가지고 여기가 더 추워. 그걸 우리가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후 파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제 하천의 중하류에서 볼 수 있는 자유공유하천은 뭐방 침식이 우세합니까? 측방 침식이 우세하죠. 측방 침식. 그러면서 유료 변경을 잘 합니다. 감입에 비해서 훨씬 유료 변경을 잘 하겠지. 자, 지금은 직강공사도 많이 하고 제방도 많이 쌓고 해서 이런 자유공유하천을 많이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지류하천에 일부 남아있기는 하겠지. 최근에 직강공사로 많이 사라졌다. 우가코 구하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공유하천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합니다. 자, 그래서 범람에 의해서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게 범람원인데 이 범람원은 하천 옆의 자연제방과 그 뒤의 배후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제방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서 고도가 많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물이 넘칠 때는 얘는 좀 피해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취락이 여기 들어서고 자, 이 자연제방이 입자가 굵다고 했어. 입자가 굵으면 물이 쑥쑥 빠지겠지. 배수가 양호한 거야. 그래서 밭이나 가수원으로 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배후습지는 홍수 위험성이 크죠. 점토질이고 배수가 불량해.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 배후습지의 물을 밖으로 빼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여기가 논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류에 우리는 삼각주를 볼 수 있어요. 자, 삼각주는 하구에서 유속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넓은 바다로 바닷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속이 확 감소하면서 퇴적되는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작을 때 조류에 의해서 제거되는 토사의 양보다 하천이 공급하는 토사의 양이 많은 지역에서 잘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각주가 낙동강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낙동강이 딱 여기 있다, 그지? 서해는 조수간만 차 커서 잘 발달 안 하지. 남해도 조차 큰데, 자, 여기가 딱 이제 동해랑 이렇게 접어드는 부분. 자, 그 다음 이 동해 쪽은 하천이 짧아서 토사량이 작겠지. 그러니까 토사량이 많고 조차가 작은 어떤 조건을 갖춘 곳이 낙동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에 나타나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두 하천을 줬단 말이야. 아, 하천을 나한테 묻는구나를 생각하고 하천의 종류에는 가미과 자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주변에 산 막 등고선 간격이 촘촘하네. 그러면 얘는 가미공류겠네. 가미입. 그 다음 얘는 자유공유겠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가미공유하천의 이 부분 A는 뭐로 보입니까? 선생님 여러 번 체크했는데 하안 당구겠다, 그지? 자, 그러면 D부터 볼게. D는 인공제방 설치와 직강화 이후 유속이 느려졌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따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철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 절대 아니야.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막 털이 막 이렇게 달려있는 등고선이. 자, 이게 제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연제방이 아니야. 자연제방이 아니라 딱 직선으로 쌓은 인공제방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인공제방하고 직강화하니까 유속이 어떻대? 자,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던 걸 쭉 흐르게 하니까 유속이 빨라지더라. 그지? 그래서 틀렸다. 자, A는 C보다 단구는 상류인데다가 단구는 또 단이 높았다. 그지? 지표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그건 아니다. 이쪽이 더 완만하겠지. 그리고 여기는 등고선도 이렇게 보이잖아. 자, 그 다음 B는 했습니다. B는 D보다 하천의 하방 침식력이 크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미공유하천의 하천이 자유공유하천의 하천보다 하방 침식력이 크겠지.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는 A보다 했습니다. C는 A보다. C는 당연히 자유공유하천이니까 중하류잖아. 자, 하류에 게다가 배우습지야. 그럼 C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가 작겠다. 그지? 자, 그 다음 기역, 니은 지점 했습니다. 이걸 잘 봐두세요.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자, 기역, 니은 했습니다. 어디가 공격사면입니까? 니은이 공격사면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 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단면을 잘라보면 이쪽이 깊은 쪽이랬다, 그지? 그래서 이쪽이 깊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니은이고 이게 기역이야. 공격사면 쪽이 더 수심이 깊다. 자, 그래서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의 하천 수심이 깊다 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해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다 이러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쪽이 침식이 많이 되니까 여기가 깊습니다. 이 공격사면 쪽을 이렇게 깊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는 기역, 니은의 단면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있으세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잘 봅시다. 춘천의 침식 분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충적층이지만 이 기반암은 뭘까?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산은 뭘까? 자, 이 산은 변성암으로 되어 있다. 그지? 변성암. 그 다음 이 니은이 푹푹 깎인 건 얘가 변성암보다 약해서잖아. 니은이 화강암입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은데 좋은 문제야. 자, 니은 화강암의 특성을 A2에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 특성이야.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우리나라 분포 면적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번으로 많은 암석이 변성암이었잖아.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이었잖아. 기억나니? 그러면 화강암과 변성암의 상대적 특성이잖아.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우리나라의 분포 면적이 낮겠지. 별로 많이 없겠지. 그럼 위에 있는 A랑 B는 답이 아니겠지. 자, C, D 중에 답일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형성 시기가 자, 고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네. 이름. 자, 그러면 형성 시기가 화강암은 변성암에 비해서 니은 암석의 상대적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시기가 늦겠지. 이름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요 라인 아니겠네. 요 라인 아니겠네. 디귿 아니겠다. 그지? 그럼 답은 C 아니면 E일 텐데 산지를 이룰 때 그 기반함의 노출 비율을 했습니다.
자, 너희 기반함, 변성함이 산 꼭대기 이렇게 노출된 거 본 적 있니? 내지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화강암은 이렇게 노출된 거 많이 봤었다, 그지? 자, 그래서 화강암은 노출이 되지만 기반암은 그냥 흑산이 되어 버리더라, 그지? 기반암의 노출 비율은 화강암이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 답은 5번 E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지도 잘 봐두셔야 돼. 몇 개 없는 지도야. 자,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그지? 그리고 동고선 간격이 이렇게 완만합니다. 자, 이거 뭘 것 같아? 자, 이거 선상진 거가 보여야 돼. 자, 그 다음 낙동강 하면 뭡니까? 삼각주겠네. 자, 선상지가 상류고 낙동강이 가장 하류였다, 그지? 자, A는 B보다 지표면의 경사도가 크지? 경사가 더 B보다는 크겠지. 자, 그 다음 A는 B보다 지표면과 지하수면의 고도차가 크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하로 복류했잖아. 지표면과 지하 수면의 고도차가 크다라는 것이다. 그지? A는 B보다 지표면과 지하 수면의 고도차가 크다. 맞겠지? 자, 더 복류하니까 땅으로 숨어서 흐르니까 답 2번입니다. 자, B는 A보다 더 동글동글해졌을 거야. 더 작아졌을 거야. 하류니까 평균 온도가 높다 해야 될 거고, B는 A보다 빗물의 배수가, 자, 여기는 입자가 크잖아. 복류하잖아. 배수가 쑥쑥 잘 돼서 밭이나 가수원으로 이용하지만, 자, 여기는 배우습지겠지?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A, B 모두 하천의 무슨 지형? 태적 지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기 쉬운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 너희가 분수계를 항상 잘 체크해야 돼. 분수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자, 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물이 모여서 어디로 나가니? 물이 A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이 상류고 A가 하류라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이 유형 면적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림을 보고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시간을 달리하여 하천을 관찰하니까 하천 수위가 하루에 2차례씩 오르내리는 다 되어 있는데 하천이 불었다가 줄었다가 불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유는 바닷물을 먹었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감조하천인데, 자, 감조하천은 하류에서 볼 수 있겠니? 상류에서 볼 수 있겠니? 당연히 바다랑 만나는 곳에서 볼 수 있겠지. 그럼 A, B, C 중에 어디가 하류니? A가 하류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나랑 다는 위치를 좀 파악하셔야 돼. 자, 지금 요만큼이 북한강, 이만큼이 남한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도를 통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근데 수능 특강에 나왔다는 건 이걸 한번 위치를 잘 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 자, 그러면 이쪽 하천과 이쪽 하천이 합류하는 데는 B겠다. 그지? 두물머리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자, C의 위치. 북한강에 이렇게 하천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여기는 춘천이야. 너희 춘천이 뭐의 대표 지역이더라? 분지의 대표 지역이더라. 그지? 그래서 변성암과 하강암, 고도차, 침식 차이, 춘천에 대한 설명이네. 답 1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치를 좀 알아야 풀리는 문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이 문제를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자유공유하천이다, 그지? 범람원을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감익공유하천이고, C 같은 경우는 하안 단구겠네. 자, 가는 나보다 하류에 있겠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맞다, 그지?
융기의 증거가 되는 게 감익공유하천이랑 하안 당구였잖아. 자, A는 C보다 A가 더 하천 하류인데다가 쟤는 배우습지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겠지. 그 다음 B는 D보다 하방 침식력이 크다 했는데 D가 하방 침식이 클 겁니다. 그 다음 C는 물에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어. C는 A보다 집중호흡이 침수될 가능성이 낮다 해야 되겠네.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자, 지금 비가 내렸을 때 하천이 옛날에는 이렇게 서서히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제 도시화되고 나니까 수위가 금방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B에서 A로 도시화된 것이다. 그지? 자, B에서 A로 바뀌고 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고민해 보니까 자, 빗물 저장 시설을 확대한다. 물을 어디다가 한 그릇 모을 수 있는 저장 시설을 확대하면 이 하천으로 빨리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지. 그 다음 투수성. 자, 투수성이라는 건 반대말은 불투수성입니다. 불투수성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야.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불투수성인데 투수성은 뭔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어떤 포장 재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닦는데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포장 재질로 길을 닦으면 얘가 물을 좀 머금고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좋다. 자, 그 다음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도시화는 이 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겠다. 그 다음 직강화도 물을 빨리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도 아니겠다. 답 1번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가나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단, 지도의 지형은 고위 평탄면 아니면 범람원 아니면 침식분지 아니면 하안 단구래. 그러면 너희가 이 정확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원 양구고, 자, 여기 평평하고 이렇게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분지겠지? 분지다. 그 다음 평창이고 고도가 높은데 평평하지. 얘는 고위 평탄면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하천인데 하천이 흐르는데 주변에 경사가 급하네. 감익공유 하천이겠네를 생각해야 되고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한 자유공유 하천이네. 범람원이 보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실선이 얘잖아. 그럼 뭐라고 물었을 때 얘로 가서 강원 양구가 침식 분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볼게. 해발 고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지. 하강암 지대 차별 침식으로 형성됐습니까? 했을 때 네 해서 강원 양구가 됐단 말이야. 그럼 가의 질문에 니은이 들어가겠네. 이해되니? 자, 이게 니은이겠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물었는데 네 하고 같고 그 다음 다라고 물었는데 네 하고 간 게 고위평탄면이야. 그러면 고위평탄면이 답이 나오는 질문을 먼저 보자고. 자, 그러면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의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타납니까? 이게 고위평탄면을 직접적으로 물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역이 여기에 들어가겠다, 그지? 근데 나의 질문에 지금 이쪽으로 예로 가서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점은 뭐한 땅입니까? 융기한 땅이지? 그러면 나의 질문에 융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야겠네. 자, 나의 디귿이 되겠네. 그러면 니은, 디귿, 기역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네요. 자, 좀 지겹더라도 계속 좀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해안지형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해안지형은 선생님 앞에서 다시 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도의 가다 지형을 그림 AD에서 고르면 했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했지. 땅에 붙어서 이런 발가락 모양이 있다. 이거는 해안 침식 지형으로
암석해안을 얘기합니다. 암석해안, 돌이란 얘기다, 그지? 발가락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암석지형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안선 밖으로 점이 찍혀 있는 나는 뭘까 했을 때 얘는 갯벌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 이 해안선 안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사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태적작용이 활발한 곳에 위치하는가? 아니요. 태적 아니야. A는 가겠지. 침식이겠다. 그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 A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갯벌이랑 사비는 태적이니까 얘로 갔다. 그지? 태적물 중 모래질이 점토질보다 많나요? 아니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래질이 점토질보다 많지 않다. 점토질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B가 점토질이 많은 갯벌이 되겠네. 그러면 나의 B는 나겠네. 똑같이 들어갔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네. 계속해서 파랑과 연안류의 태적으로 형성되었냐 나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 파랑과 연안류의 태적으로 형성되었다. 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빈입니다. 파랑과 연안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거 맞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나를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 있겠다. 그지? 사구는 여기보다 약간 더 뒤로 나가야 되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볼게. 지도에 나타난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해수욕장이 사빈이야. 그 다음 그 뒤에 요 표시가 사구라고 되어 있다. 그지? 자, 지금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은 사구가 동해안에 비해서 규모가 어땠어? 규모가 컸지? 왜냐면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규모가 큰 사구는 서해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는 여기다, 그지?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빗금이 A래. 그러면 만에는 퇴적지형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곳의 빗금들은 하천 침식지형이 나타나겠네. 사비는 만에 주로 분포하지. 자, 그 다음 A는 암석해안이니까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 맞잖아. 그 다음 사비는 해안 사구보다 고도가 낮다, 그지? 사구가 고도가 높다,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해안 사구는 융기와 관련 있는 거 아니지? 사구는 뭐에 의한 퇴적이다? 바람에 의한 퇴적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A, B, C에 대한 설명이다 했습니다. 너희 한번 잘 봐봐. 막 처음 보면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만조 때 물이 많이 들어서면 이렇지만 물이 빠지면 A는 드러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잠기지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A는 갯벌이겠네. 갯벌. 그 다음 물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뭔가가 쌓여 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사빈이겠네. 근데 사빈 뒤에 뭐가 고도가 높으면서 뭐가 또 쌓여 있네. 여기는 사구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는 주로 조류태적이다, 그지? 조류태적, 갯벌은 조류태적이다. 그래서 틀렸다. 자, B의 사구에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지? 그 다음 아니지. C의 사구가 그렇다, 그지? B는 사빈에는 방풍림 조성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구의 지하수는 먹을 수도 있댔잖아. 염분 농도가 높지 않다. 그 다음 A는 B보다 동해안 일대에서 잘 발달한다. 아니다, 그지? 자, B는 C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 5번이 답이 되겠지. C로는 날아가는 게 쌓인 거니까 입자가 작은 게 날아갔겠다, 그지?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다. 자, 바다가 육지로 들어간 만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데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모래해안이 발달하지. 그래서 만에서는
사빈, 사주, 육계도 이런 모래해안이 발달합니다. 자, 사주의 발달로 석호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석호는 동해안이다, 그지? 자, 한편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사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사구는 서해안 지역에 크게 발달한다. 자, 이유는 북서 계절풍 때문이다. 자, 그 다음 곳이 있는데 파랑 침식 작용이 활발해서 암석해안이 발달한다. 암석해안에는 해식의 해식동이 있고 그 다음 파식대가 있고 시스텍이 있다. 한편 비읍으로 파식대나 해안 태적 지형이 해수면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구가 되는데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역에는 파랑과 연안류 들어갈 수 있다. 자, 니은은 석호잖아. 동해안에서 볼 수 있다. 자, 디귿은 북서계절풍 때문이다. 맞지? 자, 그 다음 리을, 해시계에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위치가 변하면서 자, 이렇게 있으면 해시계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서 파식대의 크기가 늘어났다. 그지? 그래서 축소된다. 틀렸다. 그 다음 비읍에는 해수면 변동 또는 융기를 얘기할 수 있겠네. 답 4번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인천의 관문, 군산의 뜬다리 부두 이런 특수한 항만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지? 조차가 커서 답 1번이네. 이런 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자, 이 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지도는 퇴적 지형은 안 보이고 이렇게 암석 지형이 보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이런 땅이 보인단 말이야. 당구 같다, 그지?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해안선 바깥에 바다 쪽에 있으니까 갯벌이겠네. 그 다음 C랑 D가 있어요. 자, D는 약간 고도가 높은 이 등고선 하나 있는데 걸쳐져 있지. C가 바닷가에 있는 사빈이고 D는 사빈에서 날아간 사구인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암석해안 가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 여기 A가 나타나겠네. 그 다음 모래해안이래. 파랑의 세기와 연안류의 흐름을 조사한다. 파랑과 연안류 퇴적된 모래해안은 C겠지. 그 다음 겨울 계절풍과 관련한 모래해안은 D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